강준호는 서울의 한 고급바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취 파티를 열고 있었다. 그는 최근 아버지의 회사에서 중요한 기획을 따내며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둘러싸고 한껏 축하했지만 곧바로 농담 섞인 비난이 오갔다. 야라, 준호. 넌 성공한 건 알겠는데 내 여자 취향은 언제쯤 업그레이드 할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내 여자친구들 전부 다 똑같이 생긴 모델 아니냐? 진짜 사람하고는 연애 못하겠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칵테일을 한 모금 마셨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 그는 여유롭게 대답했지만 그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건 분명했다. 또 다른 친구가 말을 이어갔다. 그럼 진짜 도전해볼래? 너 같은 사람이란 절대 어울리지 않을 사람을 골라서 그녀를 완벽한 여자로 만들 수 있는지 보자. 근데 진짜 내기로 하자. 준호는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기라고? 뭘 걸 건데? 네가 이기면 우리가 다 같이 네 앞에서 무릎 꿇고 인정할게. 내가 졌다. 그럼 우리 중 누구라도 정한 벌을 받아야지?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동의했다.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고르면 재미없잖아. 너희가 골라봐. 친구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바에 있는 사람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명이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여자 어때?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펴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풍풍한 체격의 화려한 옷 대신 편안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진중하고 강단 있는 표정이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준호는 그녀를 살짝 흘낏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쉬운 상대겠네. 쉬운 상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여자가 내 속임수에 넘어갈 것 같. 그건 아니지,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음 날, 준호는 그 여자를 찾아 나섰다. 조사 끝에 그녀가 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튜디오에 도착한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를 마주했다. 한수진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낯선 남자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여기 무슨 일이신가요?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다. 준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강준호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진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팔짱을 꼈다. 제가 강준호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왜 저랑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중요한 행사에 데려갈 동행이 필요해서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면 적절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퍼뜨렸다. 그 행사에 동행해줄 사람을 찾으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저한테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준호는 예상했던 반응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말했다. 수진 씨, 단순히 시간을 뺏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드릴 보상은 꽤 클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스튜디오 유지가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진은 그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다. 분 때문에 제 자존심을 팔 생각은 없어요. 저를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준호는 약간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안 자체가 모욕적으로 들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진 씨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금액으로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진은 그의 태도에 약간 의아했지만 그의 제안이 거짓으로 들리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조건이 있어요. 저를 우습게 보거나 제가 무슨 장식품인 것처럼 대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전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번 일이 단순한 거래 이상으로 번지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아직 몰랐다. 이 단순한 거래가 그녀와 준호 둘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강준호와 한수진의 첫 만남 이후 둘의 관계는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다. 준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수진과의 거리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철저히 분석하며 단순히 그의 명령에 따르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준호는 수진을 자신의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그녀를 고급 백화점으로 데려갔다. 수진은 그가 제안한 화려한 드레스들과 값비싼 액세서리들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난 이런 거 안 어울려요. 괜히 돈 낭비하지 마세요. 수진 씨, 이런 행사에서는 격식에 맞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를 믿으세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제가 그 격식을 맞추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를 당신 세계에 맞추려는 거죠? 제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제가 그 세계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준호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 외모와 스타일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그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결국 둘은 타협했다. 수진은 그녀가 선택한 심플한 검정 드레스를 입기로 했고 준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며칠 후 준호는 수진에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수진에게 상류층의 매너를 가르치고 싶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수진은 익숙하지 않은 포크와 나이프를 놓치며 작은 소동을 일으켰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준호는 창피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 씨,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준호 씨. 수진은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다고 해서 당신 체면이 손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수진의 강단 있는 태도는 그에게 낯설었다. 지금껏 누구도 그의 지적에 이렇게 대꾸한 적이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히 내기 상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둘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준호는 그녀를 다양한 행사와 모임에 데리고 다녔고 수진은 그의 세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표현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씩 그 세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느끼는 준호를 발견하기도 했다. 한 번은 준호가 그녀를 부모님이 소유한 대형 갤러리로 데려갔을 때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랑스럽게 고급 작품들을 설명했지만 수진은 그 작품들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수진은 한참 작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는 이런 완벽함보다는 조금 서툴고 더 인간적인 작품이 좋아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삶도 이런 작품들처럼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로는 공허하지는 않은지 스스로 묻게 되었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조금씩 진전되는 듯할 때 새로운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준호의 친구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수진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는 태도를 보였다. 준호야, 정말 이 여자를 데리고 행사에 가려는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수진이 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 속삭였다. 내가 보기엔 그냥 재미로 데려다 버리려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우연히 수진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저를 재미로 데리고 다니는 건가요? 준호는 담담하며 부정하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의 진정성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세계는 그녀에게 점점 더 낯설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이 사건은 둘의 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켰다. 수진은 그날 밤 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과의 거래를 받아들인 건 제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건 제 자존심과 정체성을 희생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강준호 씨, 당신이 제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답이 나오면 다시 이야기해요.
그전까지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스튜디오로 돌아갔다. 준호는 홀로 남겨진 채 그녀가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준호는 한수진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떠난 뒤로 마음속에 무언가 허전함이 자리 잡았다. 지금껏 누구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의 지위를 경외하거나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데 익숙했던 그는 수진이 보여준 단호함과 정직함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며칠 동안 준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와 함께 파티에 가자고 해도 그는 모두 거절했다. 거울을 바라보던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던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로 했다.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준호의 어머니는 늘 그에게 완벽함을 요구했다. 옷차림, 태도, 성적으론 늘 최고여야 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완벽해야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아. 세상은 약한 자에게 잔인하단다. 그 말은 그를 지탱하는 원칙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를 갇히게 만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 늘 완벽함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수지는 그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진솔함은 그가 자신에게 솔직해지도록 만들었다. 그는 수진의 말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냥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했던 말처럼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야 했다. 준호는 먼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이용해 수진을 돕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스튜디오의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자주 언급했던 지역 예술가들의 어려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예술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는 직접 미술 수업에 참여하고 지역 아트 갤러리들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세계를 경험했다. 한편 수지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홀로 그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거래 이후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보여준 사소한 행동들, 그가 자신을 위해 했던 작은 친절들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자신이 준비 중이던 지역 전시회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전시회를 후원했으며 이로 인해 전시회가 더 큰 규모로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곧 그 후원자가 준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준호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있는 곳을 찾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준호는 한 지역 아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대신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가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본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 씨가 가르쳐준 거예요. 예술이 단순히 사치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요. 그럼 이제야 제가 했던 말을 이해했다는 건가요? 수진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을 통해 배운 것들이 저를 바꾸고 있어요.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준호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신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별한 걸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수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실성을 느꼈다. 그녀는 당장은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변화를 지켜볼 의지는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녀에게 단순히 자신의 거래 상대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다가가려 노력했다. 수진 역시 자신을 더 이해하고자 하는 그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변화가 진정성 있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했고, 수진 역시 그의 진심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다. 둘은 자신들 앞에 놓인 도전에 함께 맞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강준호와 한수진은 천천히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었다. 특히 수진은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느끼는 냉대와 무시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는 수진의 한 대형 비즈니스 행사에 초대했다. 그 자리에는 회사의 주요 파트너들과 그의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수진은 처음에는 참석을 거절하려 했지만 준호의 진지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행사 당일, 수진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행동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분이 그 유명한 한수지 씨인가요? 준호의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야, 내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구나. 이런 자리가 수진 씨에게는 조금 버거운 건 아닌지 모르겠네?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굳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준호는 옆에서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이미 수진은 상처를 받은 듯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한쪽으로 이동하며 조용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 씨 이런 자리에 제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고래 상대였을 뿐인데 여기서 제가 뭘 증명해야 하지? 그녀의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수진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했다는 사실에 점점 더 죄책감을 느꼈다. 행사 중반, 준호의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수진을 무시하며 준호에게 농담토로 말했다. 준호야, 내가 정말 그녀와 진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이건 그냥 내기였잖아. 우리가 그렇게 정했던 거 기억나? 그 말을 들은 수진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기? 이게 다 내기였어요. 준호는 담담하며 부정하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행사장을 나서며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당신이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는 것도요. 수진이 떠난 뒤 준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곱씹었다. 그는 수진에게 진심을 다하려 했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은 결국 그의 과거와 거짓말이었다. 다음 날 준호는 수진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고 준호는 그녀에게 남길 말을 찾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문 앞에 편지를 놓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수진 씨,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변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진심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저를 다시 봐줄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진은 준호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동안 그가 보여준 행동들 때문에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다. 수진은 자신의 작품에 몰두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준호와의 기억이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준호가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의 변화를 믿어도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 그 사이
준호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 단순히 내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결국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진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진이 자신을 다시 믿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준호는 수진에게 다시 다가가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력해야 했다. 강준호는 한수진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늘 계획적이고 결과 중심적이었다. 하지만 수진을 만나고부터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준호는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려던 습관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회사가 지역 예술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예술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고충과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수진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압박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진정한 변화를 보여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한편 수진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일을 잊고 자신의 작품에 몰두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편지가 계속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수진은 한동안 고민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가까운 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준호와의 관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준호에게 품었던 기대와 실망, 그리고 그의 사과에서 느낀 진심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수진은 마음속에 약간의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진행 중인 예술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조용히 그 현장을 방문했다. 그날 수진은 준호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었다. 수진은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알던 준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수진 씨. 준호가 그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여긴 어떻게 오셨나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에 약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제가 변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당신 덕분이라는 것도 알고요. 수진은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노력과 진심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수진은 준호와 다시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고 준호 역시 자신의 과거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털어놓았다. 둘은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진솔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수진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증명해야 했다. 수진은 그의 진심을 믿으려 했지만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둘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수진에게 약속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수진은 그런 그의 약속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와 수진은 자신들의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자신의 변화를 수진에게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수진이 그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업무와 사업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었다. 수진은 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노력과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그가 겪었던 과거와 그의 사회적 위치가 그를 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를 조금씩 진전시키되 그가 다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했다. 어느 날 준호는 수진의 작은 갤러리 오픈식에 초대했다. 그곳은 그의 회사가 소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시회였다. 그는 수진에게 이곳은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전시회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수진은 그가 그녀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전시회에서 준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수진 씨,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 좋겠어요. 그 말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수진과 나누려 했고 수진은 그녀의 예술과 삶을 준호에게 정차적으로 열어보였다. 그들은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상처가 존재했고 그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준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준호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고민이 생겼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과연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냉랭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다. 수진은 준호가 병원에 갈 때 그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는 수진에게 멀리서 기다려주기를 부탁했다. 이건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수진은 그를 걱정하면서도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준호는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언제까지 나를 실망시키려는 거냐? 그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왜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고 있냐? 준호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더 이상 그 기대에 맞추는 삶은 살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럼 너의 선택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알겠니? 준호는 아버지의 질문에 깊이 고민했다. 그는 수진과의 관계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느꼈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그 순간 자신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가 사랑하는 수진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준호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수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응, 괜찮아. 아버지와 얘기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실히 알았어.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수진 씨, 나는 이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나의 선택을 존중해줘. 수지는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준호 씨, 나도 당신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준호는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수진과 함께하는 그 길이 무엇이든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진실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며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한동안 자신에게 집중하며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수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제 수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로 다짐하며 그녀와 함께 걸어가고 싶은 길을 찾으려 했다. 수진은 그의 변화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점점 그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지만 준호와의 시간이 쌓여가면서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여전히 그가 이전처럼 자신을 속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진심에 대해 조금씩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준호는 수진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는 대신 더 이상 그 자리에 묵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 대신 그는 수진과 함께 예술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예술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진 씨,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를 따를 수 없어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준호는 말끝을 흐리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의 결정을 믿기 어려웠다. 그동안 준호는 늘 큰 사업가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의 세계에 대해 그만큼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그녀를 움직였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게 바로 그녀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준호 씨, 당신이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린 게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수지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지켜보며 느낀 것들을 조금씩 팔아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도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벽을 쌓았지만 이제 조금씩 그 벽을 허물어도 될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수지는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고 준호는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미래를 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제 수진과 함께할 미래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나는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예요. 우리 둘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수진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동안 준호의 변화가 진심임을 알게 되었고 그가 선택한 길이 자신과 함께하는 길임을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준호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준호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준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가 회사를 맡게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준호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을 확고히 전해야 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회사를 맡지 않겠어요. 제가 원하는 삶은 그 길이 아니에요. 준호는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그 대신 저는 예술과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것이 저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결국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라면 내가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내가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생각해봐라. 만약 너희 둘이 행복하다면 내가 더 이상 뭐라 할 게 없겠지.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주고 있었다. 준호는 수진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준호 씨, 이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예술과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수진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함께하는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걸어갔다. 준호와 수진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의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준호는 수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삶은 아버지의 회사와 가족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수진과 함께하는 삶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수진은 준호가 보여준 변화에 조금씩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를 더욱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가 변화를 겉으로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가 진심으로 바뀌었음을 느꼈고 그녀 자신도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진은 자신이 준비한 개인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공개하는 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준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하고 준호에게도 이를 알렸다. 준호 씨, 저 오늘 큰 결정을 내렸어요. 제 첫 개인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수진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준호는 수진의 결정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정말 멋지네요. 수진 씨,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당신의 작품은 세상에 나가야 할 가치가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수진은 그의 말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전시회를 위한 후원과 홍보에 힘을 보탰고 수진은 작품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전시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시회가 열리던 날,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갤러리로 향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고 수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수진 씨, 너무 멋져요.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의 작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예요.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긴장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시회가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둘러보며 찬사를 보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감정이 이 순간에 다 드러난 것 같았다. 준호는 수진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수진의 작품이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감정이 담긴 진심 어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그저 사업가가 아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수진과 함께 한 모든 시간이 이제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전시회가 끝난 후 수진은 준호와 함께 갤러리에서 나와 바람을 쐬러 나갔다. 그들은 함께 걷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준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그 말에 잠시 멈춰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준호가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준호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수진은 고백했다.
아니에요. 수진 씨, 당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저는 그저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믿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둘이 함께한 시간이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갔다. 수진 씨,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함께라면 두려운 건 없어요.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수진은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준호와 함께하는 미래를 믿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이제 과거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강준호와 한수진은 그들의 삶을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동안 둘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수진은 준호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준호 역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했다. 어느 날 준호는 수진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지원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수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할 미래를 믿게 되었다. 수진 씨,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를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예술과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너와 함께 걷고 싶어요.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수진은 그가 보여준 변화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다. 준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수진은 준호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그에게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걸 믿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둘은 함께 예술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준호는 수진에게 힘을 실어주며 그녀의 예술 세계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왔다. 수진도 준호의 진심을 믿고 그녀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러던 중 준호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준호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준호는 아버지를 마주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준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지 않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예술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라면 내가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내가 그 길을 정말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 준호는 그 말에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저는 정말로 그 길을 원해요. 그 길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결국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조금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역시 준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나와 수진에게 전화를 건 준호는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 씨, 이제 우리는 정말로 우리말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나 가족의 압박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수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도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믿을 수 있었다. 둘은 서로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수지는 준호와 함께 예술을 지원하는 일을 하며 그녀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이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준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수진과 함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수진도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준호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예술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며 자신들의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강해졌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하는 삶을 믿고 그 길에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다.